자, 16번 보면은 경쟁의 강도를 반영해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자, 경쟁 강도. 경쟁 강도. 자, 여러분들 뭐 가격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속지 마세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경쟁 대응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경쟁의 강도라는 건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품질에 의해서도 되고, 가격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답이 단수 가격 결정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9,900원짜리 횟집이 있고요. 990원짜리 소세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것은요, 단수라고 해요, 단수. 숫자가 우리가 보면 딱 여기 10이 아니라 딱 9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에서 떨어지면 뭐야?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짜리 제품인데, 10,000원은 뭔가 되게 비싸 보여.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9,900원이니까 엄청나게 저렴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따지고 보면 100원 차이예요. 100원의 차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인데, 사람들한테는, 이거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시켜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의 강도를 반영했을 때, A가 만약에 10,000원이다, 제품이. 그럼 얘는 9,9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게 먼저 좀 더 저렴해 보이고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뭔가 거품가를 뺐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서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16번에는 이제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경쟁이 없다면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경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7번 EOQ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자, 이 문제는요. 심심하면 가끔씩 나와요. 1년에 한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일정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제가 몇 개가 있는데, 자, 맞습니다. 얘네들은요 거의 모든 게 일정해요. 이 멘트는 여러분들 경제적 중량 EOQ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달 시간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다 일정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볼게요. 자, 발주 비용은 최근의 것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지닌다. 자, 발주 비용. 자,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 살 때 그걸 지불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최근의 것일수록 가중치를 높인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전제도 없어요. 전제도 없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만 봐도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자,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전자상거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이고요. 내용들인데 이제 정확한 개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음식을 이제 배달 앱을 시켜서 드신 적도 많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3번에 O2O인데요. 자, 혹시 이건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생소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출제 확률이 높아요. 자, 얘들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자, 우리가 시키는 건 뭐예요?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키죠. 하지만 우리가 앱을 통해서 뭐예요? 온라인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앱은. 그쵸? 오프는 우리 시키는 사람, 온라인은 그 시키는 앱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투는 뭐에서 뭐에까지. 그쵸? 이 사람은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 얘는 소비자. 그래서 O2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달 앱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묻는 거는 O2O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면 가는 책임과 권한이 병행된다. 모든 사람은 한 명의 감독자한테 보고된다. 한 명의 감독자다. 여러분들 조직상에서 감독자가 2명, 3명 막 이렇게 나온다. 그쵸? 이런 건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걔네들 무조건 우리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 무조건 지운다. 자, 근데 가는 그렇고 나는 한시적 프로젝트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 조직 내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비용과 복잡하다. 자, 조직 내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럼 이건 팀 조직은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게 바로 뭐다?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대신 조직의 관리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보고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내가. 내 위에 상사가 A, B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제받고. 참 복잡한 조직입니다. 근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다. 이거는 라인과 스텝의 관계예요.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과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 지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3번 라인 조직이 1번 가가 되고요. 나는 매트릭스 조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해관계자라는 건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주식회사가 있으면 주주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주총이 열게 되면 주주랑 또 거기 경영자가 있을 거예요.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주주, 그쵸? 그 종업원, 일종의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도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경쟁사는 우리 회사, 우리 자사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경쟁자일 뿐이지 얘가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무관합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SCM 또 나오는데 이 SCM에서 전통적인 자재 관리나 생산 관리와 다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SCM 2번을 보면요. SCM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그리고 통합이 아닌, 자, 아까 뭔가 나왔던 문제와 비슷하지 않아요? 자, 계속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요. 통합이 아닌 그게 아니에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SCM,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통합화가 되고 있지, 경기가 어렵거나 과학이 발달해서 서로 뭉치려고 하지 흩어지지 않거든요. 자, 이거 앞에 했던 문제와 비슷한 거네요. 종속절에 보면 통합이 아닌 인터페이스가 초점이다. 아니에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뀐 거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QR. 이제 한 5년 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신속한 반응. 뭔가 소비자가 이걸 요구했을 때, 니즈를 요구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신속 반응 떠나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4번인데 볼게요. 안전 재고가 늘어나서 고객 서비스가 높아진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기업 입장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관리비나, 그쵸? 각종 잡비가 발생합니다. 임대료나.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인건비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근데 안전재고라는 건 내가 언젠가는 소비자가 주문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년에 2년에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자, 재고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관리만 하고 싶을 뿐이지 여기에 특별한 서비스나 기능이 추가된다, 부과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뒤에는 뭐 고객 서비스도 높아진다. 뭔가 서비스가 높아지려면 뭔가 여기 부과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막 그냥 창고에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주문 오면 그냥 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무슨 서비스를 붙여? 왜?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제품이나 서비스 더 투하했으면 투하했지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에다가 서비스를 투하하지는 않아요. 기업은. 다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서비스가 높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참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마케팅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13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경로 커버리지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경로 커버리지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전속적, 두 번째가 선택적, 세 번째는 집중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전속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모델들 보면 전속 계약한다고 하잖아요. 딴 데 안 하고, 그렇죠? 즉,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한두 명만 둬요. 한 지역에. 그래서 거의 극소수죠. 극소수의 사람만 두고 이 사람들한테만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판매권을 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 서울 A 지역에다가 한두 명만 딱 본 다음에 야, 당신은 이 벤츠를 팔 수 있는 자격이 돼. 능력이 돼. 영업력이 돼. 그럼 이 사람들만 판매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어때요? 비록 제품은 엄청나게 비싸요. 하지만 한 번 팔면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얘들은요, 주로 전문품이 들어갑니다. 전문품만 취급하게 돼요. 자, 특징 중요한 거예요. 전문품. 주로 고가의 전문품을 쓰고요. 선택적은 얘들만 조금 약하고 완화되고 얘보다 좀 강해요. 즉, 얘는 중간에 입장을 띄는데 오디오나 또는 일반 의류 같은 거 있죠. 전자제품 같은 거. 얘들 극소수면 얘는 한 3명 이상 한테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한시적 파는 거고. 근데 얘들은 얘보다는 좀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주로 선매품. 여러분들 선매품 아시죠? 선매품은 뭐예요? 고객이 제품의
품질, 가격을 모두 비교한 다음에 고른 제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은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제품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요, 주로 여러분들 그 라면 같은 거, 그리고 쌀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신라면 같은 거 전국구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전국에 다 있어. 그냥 무조건 우리 제품 많이 팔게만 해달라. 홍보시켜달라. 홍보해놓으면 알아서 사는 제품들. 쌀, 치약, 칫솔, 면도기, 스타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반 소비 제품을 취급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앞에 얘는 전자가 붙어요. 그냥 선자가 붙어요. 전문품 제일 비싼 거죠. 소비 제품 중에서 전문품 앞 글자만 따서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선택적은 뭐예요? 비교,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다고 했죠? 선매품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면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중소 슈퍼 4번 볼게요. 식당, 주점을 등을 상대로 하는 주류 제조업체나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업체 영업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전속적 유통을 묻는 거예요. 전속적 유통은요, 자,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소비자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만 취급하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뭐야? 식당. 자, 식당 여러분들은 뭐 나가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국도 이런 거는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집중적 유통. 가장 일반적인 제품 판매하는 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볼게요. 자, 보관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 원칙. 자, 이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앞에 있는 뭐뭐뭐의 원칙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설령 내용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수식어만 봐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을 보면요.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보관할 물품을 입출고 빈도에 따라 장소를 달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내가 어디다 보관할 텐데 만약에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앞에 놓고 안 팔린 건 뭐 뒤에 놓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지문에 있는 건. 근데 자, 보면은 통로대면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피킹 한다고 하잖아요. 물류에서 보면 피킹 갖고 이렇게 오는 거. 우리 픽업할 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인데, 자, 얘들은요, 피킹을 할 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피킹을 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로 대면에다가 놓는 거예요. 즉,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통로예요? 통로면은, 저 구석에 놓으면 어때요? 가져가기 어려운 거예요. 피킹을. 그렇죠? 근데 통로 면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지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피킹이에요. 피킹의 효율화를 위해서예요.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가 들어갔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빠진 거예요. 단지 여기서 뭐예요? 그냥 입출고 빈도에 따라서만 있어요. 근데 들락날락 그것만인 거야. 빈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근데 엄연히 말하면 그거하고 피킹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나왔는데 법문제 같은 경우는 간혹 하나씩 나와요. 많으면 2개고요. 근데 단순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보고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25번 같은 경우는 좀 요즘 나오는 새로운 유형이네요. 자, 법 개정이 됐는데 조정위에서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전하고 좀 약간 개정이 됐어요.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답은 30일이 됩니다. 30일이니까 즉 한 달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법 문제를 나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한테 팔지 말아야 할 것들. 가장 옛날부터 나왔지만은 요즘도 나오는 문제. 그 지금 같은 소비자 기본법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나오는 게 바로 저거예요. 유통 여러분들 센터 할인점들, 큰 대형 할인점들. 얘네들과 전통 시장과의 관계를 묻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발전법에. 그 내용은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